홀가분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는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고객 불만이 쏟아지고 집에서도 남편과 매일 싸웠죠.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운이 나빠진다. 생각해보니 청소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실 청소를 했죠. 전기 코드에 먼지도 털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불안하던 곳이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 다른 방도 청소를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정리를 해도 결국은 물건을 줄이지 않으면 편하게 보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아니라 버리기로 결심했죠. 버리는 순간은 마음 아팠지만 탁 트인 공간을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의 문제도 순식간에 안정돼 운이 좋아지면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홀가분히 생활하는 사람이 되자 결심하고 승합차로 한가득 물건을 버리고 미니멀리스트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건을 버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가족이 좋아하는 집은 깔끔하지만 따뜻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집이니까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필요한 가구와 장식만 있어 깔끔하지만 예쁜 집. 이 책이 아늑한 집 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니멀리스트를 내 나름대로 정의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의 적정한 양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물건이 많은 것보다 적은 편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물건의 적정량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불편할 만큼 적은 물건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정한 양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개성까지 버릴 필요는 없죠. 요리를 좋아한다면 식기는 어느 정도 두고 다른 것을 줄이면 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평소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을 몇 가지 세트로 구성하고 트렌드에 따라 한두 가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생활에 아늑함이 생깁니다. 깔끔함 속에 아늑함이 있으면 홀가분하면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죠. 그때그때 자신에게 맞는 생활법을 실험해보고 바꿔나가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난 후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삶도 가볍고 긍정적이 됐죠. 우리 집은 44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지만 물건을 줄이니 실평수보다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깔끔하다는 말을 듣는 집이 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신발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큰 식기장은 없습니다. 작은 3단 수납장에 모든 식기를 넣고 조미료도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만 있습니다. 요리도 정리도 편하게가 목표입니다. 거실은 10제곱미터로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가구와 좋아하는 장식품 몇 개만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나와 남편의 옷은 물론 대부분 용품을 붙박이장에 넣습니다. 의자도 침대도 필요 없는 심플한 스타일의 방은 미니멀리스트에게 딱이죠. 집에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난 후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이다. 물건을 쌓아놓고 살 때는 휴일마다 남편과 나는 앞다퉈 외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기 싫어서였다. 정리할 물건이 많으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다른 것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하지만 물건이 줄어든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깔끔한 바닥, 가구가 없어 넓어진 벽을 보면 깨끗하고 마음마저 편한 데다 장식물도 더 돋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집이 좋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변화다. 물건이 줄어드니 청소하는 시간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몸에 주목하게 됐다. 요즘은 마음을 정화하는 요가나 냉증 극복을 위한 스트레칭을 즐겨 한다.
물건이 줄어 집이 넓어졌고 그 결과 운동할 넓은 공간이 생긴 것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물건이 줄어드니 부부싸움이 확연히 줄었다. 생각해보면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가사분담이었다. 물건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졌고 왜 나만 집안일을 하지? 라는 불만이 컸다. 그런데 물건이 줄어드니 가사분담이 줄어 금방 하니까 내가 할게 라고 말하게 됐다. 물건이 넘치던 때는 청소를 자주 하지 못했다. 여기저기 널린 것을 정리하기도 힘들어 청소까지 할 수 없었다.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먼지 등을 털어내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었다. 혹시 지금 정리만으로도 힘들다면 그것은 청소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의 나처럼 물건이 많아서일지 모른다. 물건이 적으면 금방 정리할 수 있다. 동시에 그 자리를 살짝 닦고 먼지를 타는 정도의 청소라면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생각났을 때 바로 하면 기분도 상쾌해진다. 해야 할 일이 쌓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없다. 저는 정말 하기 싫었던 청소. 하지만 지금은 두근거리는 일과가 됐다. 고민 없이 물건을 버리는 두 가지 방법. 성격과 목적에 맞춰 무리 없이 물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모두 내가 실제로 해봤던 방법으로 하나는 승합차 한 대 분량, 다른 하나는 1년간 약 400개의 물건을 버릴 수 있었다. 첫 번째, 일단 쓰레기 봉투에 버린 후 되돌리는 방법은 물건을 모두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한 번 넣으면 버려도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 먼저 책장 저장 기간 1개월 등 버린 물건과 기간을 확실히 정하고 그 기한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 그대로 버린다는 과정을 통해 버린다.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고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서 버릴 물건을 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하루 한 개, 1년에 365개 버리는 방법은 첫 번째와는 반대로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조금씩 버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누구누구 씨에게 주자. 이건 중고 사이트의 팔자 등 버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버리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 나중에는 어려운 물건만 남기 쉽다. 물건을 보고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결정한다. 청소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긴다. 청소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청소를 못해서가 아니라 물건이 적정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바닥 위, 책장, 벽 곳곳에 물건이 넘쳐 몸둘 곳 없어 소파로 대피하던 시절에는 청소하고 싶지 않았다. 바닥이나 책장에 물건이 가득하면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을 하기 전에 정리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물건을 줄인 후 청소가 편하다는 점에 가장 놀랐다. 그때까지는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노동이었다. 지금은 물건이 없어 청소를 가볍게 시작해 금방 마칠 수 있다.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 청소하는 시간도 즐거워진다. 물건의 적정량을 유지하고부터 일어난 일이다. 만약 적정량을 모르겠다면 매일 하나씩 물건을 버리며 청소 패턴 혹은 시간을 관찰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매일 하던 청소도 벌써 끝났네? 라며 편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집 청소에 치여 다른 건 생각도 못하던 사람도 늘 말려주기던 식물도 지금이라면 키울 수 있겠다처럼 새로운 취미가 생긴다면 좋은 징조다. 물건이 없으면 청소가 편해져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부정적인 기운을 지닌 물건 버리기. 물건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버리는 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아 방치된 비생활용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고 생각한다. 갖고 있으면 왜 사용하지 않아? 더 활약하게 해줘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어쩐지 집 공기가 정체돼 있다. 집안일은 물론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자. 어딘가 한 곳을 정리하면 공간도 마음도 말끔해진다. 공기가 잘 통하면 새롭고 즐거운 일도 생긴다. 신기하게도 나는 항상 이런 일을 실감해왔다. 물건은 원래의 역할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용해줄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버리면 공간도 마음도 말끔해진다. 쓰지 않고 떠안고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게 한다. 공간이 생겨 공기가 잘 통하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 나는 새로운 일과 만남이 있거나 정체됐던 인생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 해에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버린다. 살 빼고 입어야지 라는 생각에 남겨둔 옷도 버린다. 고민 없이 버리고 싶다면 활력이 넘치는 시간대를 고른다. 나는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시간이 딱 좋다. 정리 관련 책이나 미니멀리스트의 블로그를 읽고 난 후에는 특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우리 집은 손님이 온다고 하면 부부가 함께 물건을 버리는 일에 힘을 쏟는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공간도 넓어지고 집안 전체가 깨끗해져 손님을 맞고 싶기 때문이다. 이때야말로 수납장 안까지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스스로 물건을 버릴 수 있게 돕자. 가족의 물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누가 내 것을 마음대로 없앤다고 상상하면 알 수 있다. 개인의 수납 공간 내에 담겼다면 아무리 많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단 공동 공간에 버려뒀다면 물건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준다. 그래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정리하되 마음대로 버리진 않는다. 버리는 것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물건을 줄였으면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옷이 넘친다고 생각했을 때 스크랩해둔 옷장 사진을 보여줬다. 멋지지 않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니 좋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바로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음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켜 신뢰를 얻는다. 가족이라도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버리면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동경하는 사진을 보여준다. 정리할 마음이 있어 보이면 의욕이 생기도록 옆에서 자연스럽게 돕는다. 좋아할 만한 집의 사진을 보여주면 어느 날 마음먹고 행동하기도 한다. 내 물건을 묵묵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건 버리기는 자연스럽게 전파되기도 한다. 즐겁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 물건이 적으면 수납도 쉽다. 물건이 많았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납의 기술도 지금은 필요가 없다.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처음으로 갖게 된 수납의 진리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수납과 장식을 분리한다. 수납과 장식을 동시에 하려고 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장식하는 물건이 섞여 있으면 보기에도 나쁘고 무엇보다 청소가 귀찮다. 수납은 닫힌 공간에 전부 넣고 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수납이 되지 않으며 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꺼내고 넣기도 쉽다. 수납용품을 늘릴 정도라면 물건의 양을 줄여본다. 방의 80%를 비워야 장식을 해도 미니멀하다. 예쁘다고 생각한 물건을 여럿 장식하면 청소가 힘들어지고 먼지가 쌓여 공간이 정체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장식한다는 행위는 장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까지가 세트다. 또한 장식은 그 외의 공간이 비어있어야 성립한다. 나는 바닥과 벽의 80%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좋다. 항상 이상적인 공간을 떠올린다. 나는 벽도 바닥도 보이는 물건이 별로 없는 생활을 이상적이라 여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 집처럼 느껴져 우리 집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장식한다. 하지만 항상 주의하는 점은 청소가 귀찮지 않은 만큼의 양에 깔끔해 보이는 것이다. 장식이 즐거워지면 점점 물건을 늘리고 싶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바닥과 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빈 곳 없이 물건을 늘리면 다시 버리는 일에 쫓길 수 있다. 이상적인 상태의 이미지를 찾아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어떠셨나요? 미니멀리스트 오우미의 비울수록 채워지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조미량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넥서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일러스트가 굉장히 돋보이는 책인데 일러스트가 주는 좀 뭔가 따뜻한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실제로 읽으시면 되게 푸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살잖아?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44제곱미터 집이면 13평 집에 이제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정리하기 전에는 막 싸웠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사 분담이 잘 안 돼서 왜냐면 둘 다 그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만 신경이 거슬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짐 정리 다 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나니까
뭘 해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일이. 그래서 그냥 이건 쉬우니까 그냥 내가 할게. 또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스르르 풀리잖아요. 참 미니멀리즘은 부부싸움도 예방한다는. 도대체 나쁜 점이 뭐죠?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나? 옷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미니멀리스트는 6개월, 어떤 미니멀리스트는 좀 많이 못 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3년. 오우미 씨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정리하래요. 사실 1년이 제일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4계절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돌아온 거잖아요, 그 계절이. 근데 안 입었다는 건 앞으로도 그다지 언젠가 입을 만약을 위해서 볼 때마다 되게 죄책감도 들 거 아니에요. 옷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입질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시기는 좀 오래전에 지난 것 같아요. 옷에 관한 거는 지금 있는 옷들은 거의 필수적인 수준이라서 언제 정리하냐면 구멍 나거나 해져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을 때 걸레로 쓰는 거죠. 그리고 정리합니다. 아니면 또 가끔은 그냥 이유 없이 안 입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은 제품은 그냥 바로 기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 외에는 그냥 해질 때까지 입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좀 소중한 쪽지 같은 거, 편지 같은 거에 대한 의견이 미니멀리스트마다 또 다르잖아요. 저는 한번 대량으로 정리한 후에, 그러니까 뭐 10대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한 후에는 진짜 조그만 스티커라든지 진짜 작은 쪽지에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이 돼 있거나 그냥 보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놔두는 편이에요. 근데 오우미 씨도 결혼할 때 지인들이 특별한 종이에 적어서 준 편지 이런 거를 파일에 넣어서 보관하고 가끔 읽는데요. 대신 근데 저처럼 어렸을 때 학창시절 이런 거는 버렸대요. 왜냐면 그때는 힘이 됐지만 불평, 불만이 많기도 하고 사실 뭐 시기가 언제인가 보다는 다시 읽을 때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지 같은 건 좀 부담스럽고 솔직히 카드도 솔직히 좀 크고요.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진짜 조그만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 거기다가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던 헝가리 친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글도 모르는 애가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에 언제 어떤 부부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따로 카드가 없고 그 스티커, 그러니까 메모를 적는 스티커가 따로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스티커에 그냥 간단한 인사말이랑 그 부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너무너무 귀엽고 그 조그만 그 스티커 부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뭔가 힘들 때 그냥 이렇게 해외 생활하면서 나를 챙겨준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줘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남들한테 선물할 때 카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적당히 아는 사이인데 선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스티커 같이 부담 없는 인사말 그런 걸로 대신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버릴 때 안 부담스럽도록, 그리고 내가 혹시 그걸 버린 걸 알아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누가 내가 좀 카드를 버린 걸 우연히 알게 되면 뭐 기분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거라고 머리는 이해해도. 아무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은 굳이 막 억지로 막 눈물 흘리면서 정리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